너 같은 사람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부끄럽지도 않냐? 마음 같았으면 때려주고 싶은데 너랑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가 참는다. 강원도에 위치한 군부대를 방문한 국회의원. 머리 위로 음식물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들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알람시계 소리보다 일찍 눈을 뜨는 것이 몸에 밴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정호는 작은 방에서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곧바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다려놓은 깔끔한 파란색 작업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정호 식품 유통이라는 작은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20년 전부터 정호는 학교 급식과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었죠. 하지만 정호에게는 남다른 신념이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야.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항상 같은 말을 했죠. 정호는 싼 재료보다는 좋은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썩은 배추 한 포기도 납품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애매한 제품은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호식품 유통은 지역에서 믿을 만한 업체로 유명했습니다. 정호 씨가 보낸 거라면 안심이야. 학교 영양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급식 현장을 둘러보고 격려 인사를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정호를 찾아왔습니다. 정호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시죠. 보좌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호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중하게 응했습니다. 후방 공급업체 선정이 곧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보좌관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의원님께서 좀 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그 순간 정호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특별한 관심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의원님께서 지역 발전에 힘쓰시는 만큼 사업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보좌관의 말에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뇌물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순간 제정신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보좌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정호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20년간 깨끗하게 해온 장부였지만 세무서 직원들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문제 삼았죠. 그 다음은 사업허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던 서류들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호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점점 거세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정호에게 김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 사장, 나야, 김태준이야.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정호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의원님, 자네 참 고집이 세네. 사업하기 힘들지?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야. 김 의원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의원님, 저는 정말 그만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계약 따려면 성의를 보여야지. 300만 원이면 되겠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원님, 그런 돈은 정말 없습니다.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해서. 없다고? 그럼 계약은 글렀네. 그리고 말이야, 세무서에서 또 연락 갈 거야. 장부 정리 제대로 했나 싶어서 말이지. 김 의원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아들 민수라고 했나? 군대 가잖아. 요즘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나던데 조심해야지. 그 순간 정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정호 식품유통은 모든 계약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정호는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가 매일 밤 소주병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는구나.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세 아들 민수도 아버지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정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하지만 20세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주는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원 입대를 하겠다고. 군대라는 곳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언젠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고.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 깊이 뿌려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영부대 취사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수는 가장 먼저 주방에 도착해 있었어요. 두툼한 앞치마를 두르고 이미 쌀을 씻기 시작하고 있었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500여 명의 장병들이 먹을 하루 3끼의 식사. 민수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지.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곧이어 다른 취사병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또 제일 먼저 왔네? 조성우 일병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민수보다 3개월 선임인 성우는 항상 민수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네, 선임.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쌀 씻기에 집중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수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농담이나 잡담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야, 민수야, 너 진짜 로봇 같다. 말 좀 해라. 성우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민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김병장, 이상병, 최일병까지. 모두들 잠이 덜 깬 얼굴로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고 있었어요. 20kg이 넘는 쌀포대를 혼자서도 거뜬히 들어 올렸습니다. 3개월간의 군 생활로 어깨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민수는 정말 일 잘한다. 김병장이 다른 취사병들에게 속삭였어요. 맞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다 해요. 이상병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는 몰랐어요. 민수 본인도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아버지의 목소리, 유서에 적힌 절망적인 글귀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지금도 짓눌렀습니다. 아침 6시. 본격적인 아침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죠. 다른 취사병들이 감탄할 정도로 깔끔하고 빠른 칼솜씨였어요. 와, 민수 칼질 진짜 예술이다. 최일병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없이 양파를 썰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 재료를 준비하셨겠지. 민수의 손놀림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자 주방은 더욱 바빠졌어요.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볶고 미역국을 끓이고 밑반찬들을 준비하느라 모든 취사병들이 분주했습니다. 민수는 가장 힘든 일들을 자청해서 맡았어요. 무거운 솥을 나르고 뜨거운 국물을 저어가며 간을 맞추고 설거지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다른 애들도 있잖아. 김 병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좋아요. 민수의 대답에 김 병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했어요. 이 조용한 후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500여 명의 장병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민수는 배식 담당이었어요. 큰 국자로 김치찌개를 떠서 각자의 식판에 담아주는 일이었죠. 고생하세요. 맛있겠다. 지나가는 선임들과 동기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민수는 늘 같은 표정으로 배식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건강해져야 하는데 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음식의 소중함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민수는 묵묵했습니다. 야, 민수야. 성구가 다가왔어요. 뭔가 고민 있어. 요즘 더 조용해진 것 같은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성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임. 그냥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그래도 너무 혼자만 있지 마. 우리가 다 한 식구잖아. 성우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외로워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일과가 끝나자 다른 취사병들은 피에게 가거나 TV를 보며 쉬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민수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꼭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김태준 국회의원. 그 이름만 떠올려도 민수의 온몸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때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내무반에서는 동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리 와. 고향 이야기 좀 하자. 한 동기가 손짓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먼저 잘게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반드시. 민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는 민수도 몰랐어요.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입대한 지 3개월. 민수는 어느새 취사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임들의 신뢰를 얻었고 후임들에게는 든든한 형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가 곧 큰 화염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침 6시. 민수는 늘 그렇듯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보급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잠깐, 모두 집합. 보급관의 목소리에 모든 취사병들이 손을 멈추고 그 앞에 모였습니다.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어. 내일 김태준 국회의원께서 우리 부대를 위문 방문하신다.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번 위문 방문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고
보급관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민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툭. 민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도마 위로 굴러 떨어졌어요. 민수야. 옆에 있던 성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김태준. 1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날 밤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그 이름. 유서에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민수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이었어요.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준이 이 부대로 온다고? 하필이면 자신이 있는 이곳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간 기다려왔던 복수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일까요? 민수야, 정말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성우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보급관의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민수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양파를 썰다가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민수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김태준이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는 내내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장례식장에서의 다짐,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0세의 청년인 자신이 과연 그 권력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야, 민수야, 정말 이상하다. 오늘 왜 이래? 성우가 다가와서 민수의 어깨를 툭 쳤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성우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있구나.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성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여기 온다고 해요. 정말 김태준 의원이 여기 온대요.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두려웠어요.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용기 내볼게요. 더 이상 무력한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될 텐데. 과연 자신이 침착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작정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민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마주하는 날. 1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참고만 사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뭔가를 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잡은 민수의 손이 단단했어요. 1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되겠구나. 민수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위문 방문 당일. 새벽 4시부터 부대 전체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소와 정리정돈에 여념이 없었어요. 대대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나와서 오늘 제공될 메뉴를 점검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언제나 그렇듯 성심껏 준비한 식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음식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강조하신 정성이 담긴 음식이야.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김태준 의원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그 얼굴.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전히 거만하고 위선적으로 보였어요. 뒤따라 비서관들과 카메라맨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국회의원님, 환영합니다. 대대장이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김 의원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차가운 눈빛을 민수는 잊을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럼 먼저 부대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김 의원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유튜브 생중계용 카메라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고 시청자 수는 이미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칭찬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병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러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생활관, 교육장, 체력 단련장을 차례로 방문했어요. 어디를 가든 카메라 앞에서는 친근한 아저씨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병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건네며 때로는 농담까지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할 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오전 일정이 끝나갈 무렵 김 의원 일행이 주방을 방문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직접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취사병들이 매일 500여 명의 장병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의 소개와 함께 김 의원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취사병들은 일제히 경례를 했고 민수도 함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김 의원의 시선이 민수에게 멈췄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의원의 눈이 가늘어졌고 민수는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 참 성실해 보이네요. 이름이 뭐죠? 박민수 이병입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김 의원은 그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 이병 같은 성실한 청년들이 있어서 나라가 든든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김 의원이 민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웃으라고. 아버지 따라가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민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1년간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경례를 올렸어요. 주방 견학이 끝나고 김 의원 일행이 나간 후에야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성우가 걱정스러워하며 다가왔지만 민수는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기회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어.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한 배식 시간이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김태준 의원과 수행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유튜브 생중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실시간 시청자 수는 이미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배식 담당으로 지정되었어요. 평소 성실한 모습 때문에 대대장이 직접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하지 마라. 알겠지? 취사반장이 당부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배 식구 뒤에 서서 국자를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었거든요. 전고가 되자 간부들과 김 의원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을 필두로 참모들, 그리고 김태준 의원이 차례로 배식대 앞에 섰어요. 카메라맨은 이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취사병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대대장의 멘트와 함께 배식이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기계적으로 김치찌개를 떠서 각자의 식판에 담아 주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고마움을 표현하며 식판을 받아갔어요. 마침내 김태준 의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활짝 웃으며 식판을 내밀었어요. 우리 민수 이병이 직접 담아주는 김치찌개군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민수는 말없이 국자로 김치찌개를 떠서 김 의원의 식판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판에 부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밥까지 모든 배식이 끝나자 김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 이병.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자 실시간 채팅창에는 칭찬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실제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김 의원은 카메라 앞에서 한두 입 정도만 먹는 신용을 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김 의원만 젓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고마워하는 척하면서 정작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였거든요. 의원님, 식사 안 하십니까?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메라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대답했어요. 이건 개도 안 먹겠다. 그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정성껏 납품했던 식자재들을 두고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평생 음식의 소중함을 강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아버지의 정성을 짓밟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다시 한번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부들의 대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아득해졌어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김태준 의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김 의원은 여전히 카메라를 의식한 채 다른 간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판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였어요. 오히려 젓가락으로 밥알 몇 개만 건드려 놓고는 역겨워하는 표정까지 지었어요. 아버지, 민수는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거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사람은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김 의원 바로 뒤에 섰을 때였어요. 김 의원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김 의원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어요. 뭐 하는 거야? 김 의원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김 의원의 식판을 들어 올렸어요. 김치찌개가 가득 담긴 식판, 손도 대지 않은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정성껏 지은 흰쌀밥이 담긴 그 식판을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뭐 하려고? 김 의원이 다급하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주저없이 식판을 김 의원의 머리 위로 뒤엎었어요. 우당탕!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치찌개가 김태준 의원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비싼 양복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밥알들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었고 빨간 국물이 흰 셔츠를 적셨어요. 계란말이 조각들이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식당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도 당황해서 촬영을 멈췄다가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 미친놈이. 김 의원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1년간 품고 있던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걔도 안 먹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의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이놈을 끌어내. 대대장이 다급하게 소리쳤고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김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이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원수에게 응징근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력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헌병대로 연행된 후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태준 의원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수행원들은 그를 달래느라 분주했어요. 유튜브 생중계는 급히 중단되었지만 이미 녹화된 영상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기강이 이게 뭡니까? 김 의원이 대대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흘러내린 양복을 닦아내며 격분했어요. 대대장은 연신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지만 김 의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놈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시오. 김 의원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어요. 한편 헌병대 구치소에 갇힌 민수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좁은 독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후련했습니다. 1년간 가슴속에 담고 있던 분노를 드디어 표출했다는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없지 않았어요. 군사재판에 회부되면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심하면 군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걱정될 것이 뻔했어요. 그 시각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튜브 생중계가 중단되기 전까지의 영상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걔도 안 먹겠다는 소리 들었냐? 저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군인이 국회의원한테 저럴 수는 없지. 군기강이 뭐가 되는 거야? 근데 김태준이 뭔 말을 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 댓글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민수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군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하지만 걔도 안 먹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김태준 의원 측에서는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국정감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일은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김 의원의 기자회견 영상도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여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어요. 오히려 걔도 안 먹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취사반 동료들은 민수를 걱정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렇게 화낼 일이 있었나? 평소에 워낙 조용한 애였는데. 성우는 민수가 평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싶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에게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1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이제 아들마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걸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 들어봐. 어머니가 건넨 녹음기를 받아든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수 씨, 사업하기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의원님, 저는 정말 아, 그만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계약 따려면 성의를 보여야죠. 300만 원이면 되겠네요. 의원님, 그런 돈은 정말 없습니다.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해서. 없다고요? 그럼 계약은 글렀네. 그리고 말이야, 세무서에서 연락 갈 거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김태준의 협박과 모욕,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정수 씨, 당신 아들도 군대 가잖아요. 요즘 군대에서 사고 많이 나던데 조심해야죠. 그 순간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위협했던 것이었어요. 녹음은 약 30분간 계속되었고 그 안에는 김태준의 각종 비리와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걸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면회실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주간지 기자 이혜진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민수가 의아해하자 혜진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혜진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혜진 기자가 녹음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엄청난 특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것 언제 녹음된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아마 통화 내용일 거예요. 민수의 말에 혜진 기자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서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김태준의 압박,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혜진 기자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3일 후 혜진 기자의 탐사보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김태준 의원, 식자재 업체 사장 협박해 극단 선택 몰아였어요. 기사에는 녹음 파일과 함께 관련 자료들이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의 행동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개자식이 국회의원이라니. 민수 이병이 영웅이네. 김태준 당장 감옥 보내라. 인터넷 곳곳에서 김태준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수에 대해서는 동정과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태준 의원은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증거력은 너무나 명확했고 여론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김태준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어요. 민수는 군사재판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존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비롯해 힘없는 사람들이 당한 모욕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어요. 반년 후 드디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읽힌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비리이며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군사재판부는 비록 군인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 동기와 배경을 고려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부대 복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론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내린 온정적 판결이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민수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했고 간부들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무엇보다 민수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간 가슴속에 담고 있던 분노와 죄책감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목표가 생겨났거든요. 이제 진짜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저녁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수는 더욱 성실히 복무했습니다. 취사반에서의 일도 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저녁 후 민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정호급식 연구소를 창업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연구소는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투명한 식자재 유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작은 연구소였지만 민수의 진정성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영양사, 요리사,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업가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민수의 모토였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정호급식연구소는 전국 200여 개의 학교와 협력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종종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벌초를 하면서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